모르리라 라고 지금 나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에서 화자의 정체와 화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화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까? 그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확인할 수 있죠. 일단 그것 먼저 우리가 맞춰서 적어볼게요. 그래서 화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길을 잃어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야, 너희 길 잃어본 적 있어? 길 잃으면 어떤 생각해? 여기가 어디? 큰일 났다. 친구 화나겠다. 빨리 가야 되는 막 다급하고 조급해지고 막 그렇죠. 네. 쌤도 여기 EMI 하긴 크잖아. 그래서 쌤 여기 EMI 면접을 봐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1시간 막 헷갈릴 것 같아서 쌤이 1시간 전에 왔거든. 근데 딱 맞게 도착을 했었어. 그러니까 딱 맞게 왔으면 여기에서 이제 길을 잃어버렸던 거지. 아무튼 네. 길을 잃어본 사람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길이라고 하는 거 좀 중요하게 표현으로 알아둘 게 있는데, 길을 잃어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딱 그걸 구체화된 표현이란 말이야. 여기에서는 시련이랑 절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을 뜻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시련이랑 절망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이야, 구체적이야? 그치, 추상적이죠. 근데 길을 잃어봤다라고 하는 건 추상적이야, 구체적이야? 구체적인 상황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된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는 정확한 그 문학 개념어도 이해할 수 있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렇게 추상적인 것을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은 딱 뭔가 들을 수 있게 한다거나 이렇게 감각과 관련된 걸로 구체화된 것을 우리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죠. 조금 더 재밌게 설명도 해보면은요. 오늘 그래도 첫 수업이니까 쌤 좀 재밌는 예시도 많이 준비를 했거든, 어젯밤에. 네. 그래도 너희 남자친구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잘하는 남자친구를 만나야 돼.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이지. 그럼 이거를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 그래서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야 돼? 사랑한다고 청각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 거, 뭔가 시각적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그치? 그래서 그렇게 구체화된 표현, 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자, 터덜거리며 라고 나와져 있는데, 얘들아 터덜터덜 너희 무슨 뜻인지는 알지? 자, 그러면 여기서 화자 어떤 상태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그치? 그래서 무기력한 상태라는 화자의 상태도 확인할 수 있죠. 무기력한 상태. 그러면서 볼까요? 자, 그래서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모르리라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길 끝에 불빛의 따뜻함이 있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작품은 심상도 많이 사용되는 시거든. 자, 그러면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까지 끊었을 때 여기서 사용되는 심상은 무엇일까요?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 심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심상 5가지 있죠. 우리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 이렇게 5가지 감각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멀리서 밝혀주는 불빛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시각적 심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뒤에를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지 되는데, 일단 공간간접 심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간간접 심상은 중1 때 한번 배웠던 개념이긴 하거든. 근데 한 3년 만에 보는 거라서 또 까먹을 수 있어. 그래서 그거는 쌤 예시를 좀 위에다가 적으면서 볼게요. 일단 얘들아 심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이거 자체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심상을 같은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뭔가 추상적인 것을 눈에 보이게 한다거나 들리게 한다거나 향기로 맡을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봤을 때 불빛의 따뜻함이라고 나오죠. 불빛의 따뜻함.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일단 불빛이라고 하는 거는 심상이 뭐야?
촉각이죠. 따뜻함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그치, 촉각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감각이 어떻게 됐어? 불빛이라고 하는 시각을 따뜻하다라고 하면서 시각을 촉각으로 전이시켰죠. 그래서 다음처럼 시각이 촉각으로 전이된 것, 즉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해? 시각의 촉각화라고 할까? 촉각의 시각화라고 할까? 그치, 시각의 촉각화라고 하겠죠. 그래서 다음처럼 이렇게 심상의 전이라는 것도 한번 쓸게요. 심상의 전이, 이렇게 시각에서 촉각으로 전이, 감각이 바뀌어지게 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시각의 촉각화 이렇게 연관해서 같이 보는데, 이렇게 심상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해요. 공감각적 심상. 그럼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불빛의 따뜻함이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막 여러 가지로 낼 수 있죠. 추상적 관념이 구체화된 표현이 사용되었다, 아니면은 시각에 촉각화된 표현이 사용되었다, 아니면 심상의 전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불빛의 따뜻함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지 그 말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지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어떤 게 어떤 걸로 전이되는지 찾는 게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예시도 좀 몇 개 한번 작성해 보면서 보려고 해요. 2가지 정도 쌤이 예시를 쓰려고 하는데 좀 쓸 게 많아서 너희 오른쪽에 공간 더 혹시 있니? 네, 얘 2가지 정도만 더 쓰고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심상과 관련된, 특히 공간전철 심상과 관련된 2가지 예시를 조금 더 써볼게요. 네,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는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혹시 나는 이거 뭐뭐의 뭐뭐화 이거 맞출 수 있겠다 하는 사람 있니? 예진이 한번 해볼까? 일단 네,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금빛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이고, 울음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청각이죠. 비슷하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 주 감각이 뭔지를 살펴봐야 돼. 금빛이라고 하는 것을 울음으로 전이했는지, 울음이라고 하는 것을 금빛으로 했는지 그것을 찾아봐야 돼.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각의 시각화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들었을 때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거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주면, 이렇게 시구가 나와져 있으면 이거를 문장으로 풀어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금빛이 게으른 울음이다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워, 아니면 게으른 울음이 금빛이다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워? 그치? 게으른 울음이 금빛이다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장으로 바꿔서 확인하면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전이된 구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괜찮을까?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경우를 볼게요. 네. 푸른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근데 사실 쌤도 이거를 쓰면서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네, 그래서 너희가 더 쌤보다 빨리 생각할 수도 있어. 자, 이거는 뭘까? 청각의 시각화. 혹시 다른 의견도 있나요? 얘는 좀 들으면 어이없어 하더라고. 일단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푸른이라고 하는 거는 시각이지. 풀벌레 소리라고 하는 거는 청각이죠. 얘들아, 또 하나 있잖아. 발길로 차며, 이거는 뭐야? 그치, 촉각. 그럼 얘들아,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 얘는 여기서 일단 끊어보면요. 그럼 푸른 풀벌레 소리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 푸른 풀벌레 소리, 이거는 우리가 뭐뭐의 뭐뭐하라고 할 수 있을까? 청각의 시각. 그치. 자, 그래서 얘는요, 청각의 시각화, 일단 그것만 먼저 쓸게. 청각의 시각화. 혹시 속도 너무 빠르니? 괜찮아요? 네. 청각의, 얘는 이제 끝까지 확인하면 청각의 시각화의 촉각화예요. 그래서 다음처럼 감각의 전이가 2번 이상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3번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해당되는 구절을 정확하게 맞춰서 이해하면 되죠. 근데 현대시 모든 작품 중에서 고1 수준에서는 딱 이것만 이렇게 3가지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 그러면 할 수 있겠지?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네.
나머지도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본 내용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 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모를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에서 하나씩 일단 맞춰보면 불빛의 따뜻함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감적 심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공간감적 심상 우리 같은 말로 또 뭐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었지? 네, 감각의 전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같다라고 봐도 돼. 심상이 감각이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들아 하나씩 또 봐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불빛은 진짜 불빛이 아닐 거잖아. 힘들었던 화사에게 뭐가 되는 것이겠어? 희망, 위로, 위안 이런 긍정적인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럼 한 번씩 한번 또 생각해 볼게. 희망, 위안, 위로 이런 것들은 추상적이야,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죠. 근데 불빛이라고 하는 거는 어때? 구체적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된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상황도 마찬가지고 불빛이라는 시어도 똑같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 있죠.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지금 이 세 줄짜리에서 설명이 너무 많죠. 근데 지금 설명 안에 두 가지가 더 있어.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모르리라 이거 어조 어떨 것 같아? 그치. 단정적 어조. 단정적 어조가 뭘까? 어떤 것을 경험하고 느꼈던 그런 깨달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럴 것이다 라는 확신에 가득 찬 어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정적 어조라고 하는 거는 확신에 찬 어조라고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확신에 찬 어조. 보통 국어학원 안 다니면 국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 고1 때는 이런 것들을 일단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 이 정도로 자세하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학교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면서 아 단정적 어조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문제를 풀면서 원래는 익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모든 작품을 다 문제를 풀면서 익히기가 힘들죠.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 내가 이거를 문제를 안 풀어도 바로 알게 되니까 이제 조금 더 문제 푸는 게 이제 좀 기본적인 문제들 안 풀어도 되니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은 괜찮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연관지어서 다 이해할 수 있겠어? 네. 막 영어나 수학도 아니고 막 다 이렇게 외워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막 관련해서 이게 딱 봤을 때 기억나는 정도면은 돼. 여기서도 볼게요. 자, 여기서 사용된 표현법 중에서 도치법이 있는데 일단 도치법이 뭔지는 알고 있니? 도치법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도치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문장 구조. 자, 일반적인 문장 구조. 근데 문장이 좀 어려운 말로 통사라고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통사 구조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도치법이라고 하죠. 여기서 통사라고 하는 거는 문장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이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주어,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하면서 주어, 모르리라, 서술어. 그리고 얘들아 여기 터덜거리면 여기까지가 다 목적어잖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안 들어가고 서술어 뒤로 빠져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 이 내용이 요 사이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를 좀 더 편의상도 적어주면요. 원래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이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순으로 작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것까지 같이 적어보면요. 네, 원래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일반적인 문장의 구조인데요. 여기에서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그 일반적인 문장 구조에서 벗어났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 가니?
그래서 다행히 이 작품이 이 구조가 반복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를 잘 이해했으면 뒤에 계속 똑같이 나타나겠죠. 네. 2연도 관련해서 볼게요. 일단 얘들아 1연 내용 이해 갔니? 네. 근데 이거 이제 한 4월쯤에 너희 이제 기억에서 잊혀져 갈 쯤에 다시 한번 복습하니까 지금 시기에서는 한번 내용 정확하게 수업 시간에 이해하고 문제 풀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면 돼. 2연 볼게요. 네. 자, 막무가내의 어둠. 얘들아 여기에서 나타나는 심상은 뭘까? 막무가내의 어둠. 그치? 시각적 심상이 또 사용되고 있죠. 자, 그러면 얘들아 어둠이랑 딱 대조되는 시어는 뭘까? 어둠이랑 딱 대조되는 시어. 그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둠과 위에서 얘기하는 이 불빛이 서로 대조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뭐 색채 대비, 명암 대비 이런 걸로도 같이 언급돼서 나타나는 편이죠. 그래서 대비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정확하게는 명암의 대비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검은색과 흰색의 대비여서 색채 대비라고도 그냥 적절하게 맞다라고 요즘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무가내 어두운. 네, 이어서도 볼까요? 자,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라고 나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맞잡을 손이라고 하는 건 위안이 되는 존재라고 맞춰서 이해할 수 있죠. 공간에서도 볼까요?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라고 나와지고 있는데 얘들아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끝났니? 그치? 니은지라는 이제 표현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그래서 무엇을 깨닫고 있어? 어둠 속에서 누군가라도 이렇게 한 명이라도 이렇게 맞잡을 손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를 것이다. 막 이런 이제 의미로 해석하면 되죠.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얘들아 지금 여기서 보니까 뒤에 뭐가 없어? 발견인지 이 구절이 빠져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1연에서의 약간 변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일단 이거 먼저 한번 적어볼게. 얘들아 이거 밑에다가 똑같이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일단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적어볼게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도 어때? 똑같이 여기 사이에 이것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막무가내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모르리라 라는 구절인 거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1연의 이 내용이 생략된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이 생략된 채 변주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연에 있는 내용이 이게 목적어로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구조라고 우리가 연관지어서 볼 수가 있죠.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아? 안 괜찮나? 네. 나머지들은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네. 자, 그러면서 그러면 여기서 발견은 무슨 의미겠어? 이렇게 힘들 때 위로가 돼주는 그 한 사람의 그 손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를 것이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라는 구절이라고 우리가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여기까지 괜찮지? 나머지도 똑같은 구조로 반복되니까 넘겨서도 볼게요. 자, 뒤에서도 볼게요.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을 알리라 라고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는 또 어때? 밤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시어라는 거를 일단 확인할 수 있죠. 밤. 그래서 시련이나 절망을 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알리라 라고 나와져 있는데 그럼 얘들아 이거 우리 또 무슨 어조라고 할 수 있겠어? 그치? 단정적 어조, 확신에 찬 어조라고 할 수 있겠죠. 위에 정리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맞춰서 볼게요. 자, 그러면서 나와.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을 어깨를 감싸주는지 알리라 라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도 어때? 그치? 여기에 나와 있는 2, 3, 4 행이 여기 중간 알리라 여기 사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전체적으로 도치법이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년이랑 4면에서는 도치법이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이어야 되는데 서술어 뒤에 목적어가 온 구조라고 우리가 맞춰서 이해할 수 있죠. 설명 들으면 이 말 이해 가지. 네. 자, 그리고 볼게요. 자, 얘들아, 뭐뭐 보다, 얘들아, 보다 이거 무슨 표현법일까? 그치, 비교. 그리고 또 표현법이 하나 더 사용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들아, 여기서 지금 작은 지붕들이 어깨를 감싸준대. 여기서 사용된 표현법. 그치, 작은 지붕들이 어깨를 감싸주니까 의인법이 사용됐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의인법은 뭐야? 사람이 아닌걸? 사람처럼 표현한 거. 그치, 그거를 의인법이라고 하죠. 또 같은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모의고사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식의 내용으로도 많이 언급돼서 나타났었거든요. 네, 자연물에 그치, 인격을 부여했다라는 말로도 같이 나오게 돼요. 의인법을 사용해서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작은 지붕들, 뭔가 좀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오히려 더 나한테 위로가 됐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뒤에서도 볼까요? 네. 그럼 얘들아, 여기 어깨를 감싸주는지 이거는 무슨 행동인지 위로와 위안을 주는 행동이다라는 것은 내용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뒤에서도 봐볼게요. 네, 다음면 먼 곳의 불빛은 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그럼 얘들아, 먼 곳의 불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래요. 그럼 얘들아,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 자, 한번 손들게 시켜볼까요? 자,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다. 손들어볼까? 긍정적인 의미다. 나그네를 쉬게 하는 거 부정적인 의미다. 네, 정답은 부정적인 의미.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지.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일시적. 잠깐.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쉬게 되면 어떻게 돼? 공부 막 하다가 조금만 쉬어야겠다 하고 딱 이렇게 쉬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치? 갑자기 안 하게 되잖아. 그치? 갑자기 일시적으로 잠깐 쉬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니? 아예 포기하게 되고 체념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쉰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라고 해석을 해둬야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부하다가 막 그냥 계속 공부하면 어느 순간 집중해서 엄청 잘 되잖아. 근데 갑자기 침대에 딱 앉는 순간 어떻게 돼? 정신 차려보면 자고 있지 않아? 그래서 여기에서도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다. 근데 불빛은 근데 어떻게 해준대? 먼 곳의 불빛은 나에게 가깝게 있지 않아도 먼 곳의 불빛은 쉬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해요. 네. 막 한번 상상해봐, 머릿속에. 산에 지금 막 갇혀있어. 아무리 막 걸어도 길이 안 나와. 근데 막 저기서 이렇게 막 터널 같은 거랑 막 불빛이 나와. 아니면 막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불빛이 나. 그럼 어때? 아, 여기서 그냥 자야 되나? 막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빨리 여기로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잖아. 그래서 계속 나아가게 해준다는 점에서 불빛은 긍정적이래요. 자, 그래서 지속적인 의미로 우리가 불빛의 의미를 해석해줘야지 되죠.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해볼게. 얘들아, 여기에서 어떤 소수어가 빠져있을까? 그치, 알리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이거 다시 한번 옆에다가 적어볼까요? 네,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또 알리라. 그럼 얘들아, 여기 있는 이 연도 어디로 들어가야 돼? 다 여기 사이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얘들아, 지금 이거 생략되어져 있지? 그래서 사연에는 이 사면에 대한 내용이 생략돼서 변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쌤 1연부터 다시 중요한 부분 설명하면서 시험에 나왔을 때 많이 헷갈리고 아니면 변별하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서 이 안 된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봐. 네, 처음부터 볼게요. 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단정적인 어조 사용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깨달음을 전달하는 구조인 거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불빛의 따뜻함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도치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괜찮아? 네. 뒤에서도 보니까요. 막무가내 어둠 속에서 이렇게 발견했지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 중간 1연에 있는 내용이 생략되면서 계속 똑같은 구조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변주돼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어때? 1연에서 도치법 사용되고 2연에서 변주되면서 반복되는 구조잖아. 자, 그래서 이 구조가 3, 4연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은 괜찮니? 네. 그럼 얘들아 이것만 다시 한번 맨 밑에다가 적어볼게요. 네. 얘들아 이 시에서는 단조로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해요. 일단 얘들아 단조로움 탈피가 무슨 뜻인지부터 이해하고 있어야지 되지. 시는 어떤 갈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냐면 운율이 있는 언어로 뭔가 이렇게 리듬감이 느껴지는, 그래서 뭔가 비슷한 반복, 표현이 반복되면서 막 운율을 형성하는 게 우리가 시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단조로움을 탈피해서 이 운율이나 구조를 살짝 벗어나게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뭘까? 도치법을 사용해서 단조로움을 탈피했다라고 우리가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죠. 도치법이 사용된 거는 어떤 연이랑 어떤 연이었어? 약간 욕처럼 들렸네? 네. 어떤 연이었나요? 네. 그치. 1연이랑 3연이었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2, 4연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 그치. 1연과 3연의 내용을 생략해서 내용을 변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 일부 내용을 생략해서 변주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단조로운 탈피를 위해서 도치법과 이렇게 생략해서 변주하는 구조가 사용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얘들아 이거 괜찮니? 근데 단조로움을 탈피하는 방식이 또 있다면 이제는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된 방법도 있어요.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봐봐. 계속 뭐가 반복돼? 뭐뭐리라라던가 뭐뭐는지라는 구조, 이렇게 종결 표현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결함의 반복 혹은 종결 표현의 반복으로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학교에서 설명할 땐 보통 첫 수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이것까지 막 세세하게 설명하진 않거든. 네, 나중에 이제 시험 기간 때 다시 한번 막 복습 겸 설명할 때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학교에서는 중요하게 많이 다루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면 그래도 좀 처음 공부할 때부터 편하니까 네, 이런 것들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형식상의 이런 특징들 이해할 수 있겠어? 네, 쌤 진짜 딱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 네. 이거는 얘들아 이거 1, 2연에서 이제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네, 1, 2연에서는 화자가 겪었던 경험을 제시를 하고요. 어떤 걸 겪었어? 길을 잃어도 봤고 어둠 속에서 막 이렇게 누군가 이제 손을 내밀어서 따뜻한 감정을 느껴본 적도 있죠. 근데 3, 4연에서는 어떨까? 어떤 것을 깨달았다라면서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깨닫는 그런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지금 다음처럼 강한 부정 표현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치? 어떤 의미를 강조하겠어?
엄청 강한 부정은 우리가 뭐라고 보통 말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다라는 말은 길을 잃어본 사람은 불빛의 따스함을 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불빛의 따스함이라는 의미를 강조한다라고 생각해 두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네. 얘들아, 이거랑 관련해서 내용들 한 번씩